파나마의 항구 도시 미라마르. 미국에서 쫓겨온 이민자들이 남미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찾는 중간 거점입니다. 이들은 미국에서 추방됐거나 추방을 피하려고 스스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Con todo cambió porque ya todo es diferente. Ya prácticamente a uno el latino ya como que se siente como perseguido y todo eso.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체포와 강제 추방이 확대됐습니다. 압박이 강해지자 비자 없는 이민자들은 할 수 없이 남미로 돌아가는 겁니다. Para nosotros es costoso porque estamos hablando de más de $250 y es bastante dinero. 비행기를 탈 형편이 안 되는 이민자들은 육로와 백길로 파나마를 거쳐 남미로 가고 있는데 돈이 떨어진 사람들은 이곳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4살 된 아들과 지내는 앙헬도 한 달째 미라마르에서 노숙 중입니다. Y la gente nos ayudó y poco a poco hemos bajado. Y hemos bajado. Pues esperando para ver qué podemos hacer. 미라마르는 중부 아메리카에서 남미로 가는 해상 경로의 새로운 관문인 셈입니다. 하루에 수십 명에서 수백 명까지 이 항로를 통해 콜롬비아로 이동합니다. 미라마르에서 목적지인 푸에르토 발데아까지 약 8시간에서 9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긴 항로를 여행하기엔 터무니없이 작아 보이는 배. 20명 남짓한 승객 속엔 1살 배기 딸과 함께 탑승한 렌조 가족도 있습니다. 취재진도 이들과 동승해 여정을 직접 따라가 보기로 합니다. 기상이 좋지 않아 이틀이나 미뤄진 일정.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다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미라마르에서 푸에르토 오발데아까지 가는 백길은 수시로 전복 사고가 나는 위험한 항로입니다. 지금 날씨가 좋지 않아서 파도가 엄청나게 치고 있습니다. 배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언제든 배가 뒤집힐 수 있는 상황. 모두 눈을 감고 신에게 기도를 드릴 뿐입니다. 함께 탄 동료도 바다의 변화를 심상치 않게 여깁니다. Really dangerous. So they go into the air. They go into inside to the air because the weather is not good. The well is too high. 출항 2시간 만에 급변한 날씨. 파도는 금방이라도 배를 집어삼킬 기세고 비바람까지 거세게 몰아칩니다. 1살 배기 아이는 거의 탈진 상태. 모두 죽을 힘을 다해 말없이 견딜 뿐입니다. 최근 역주행 이민자들이 증가하면서 전복 사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이 항로에서 21명이 탄 배가 전복돼 8살 아이가 익사했습니다. 취재진이 탑승한 배에도 문제가 생겨 가까운 섬으로 급히 피해 들어갔습니다. Esa motora ahí, los carburadores cogieron agua y eso, así que están limpiándole eso y por ahora nos vamos mañana temprano, porque tenemos una bebé y entonces para no estar de noche por ahí, porque nos vamos mañana temprano. 한 살인 알리아에게도 가혹한 여정. 마른 옷으로 갈아입은 아이는 엄마 품에 안기고서야 진정됩니다. La bebé está asustada, muy asustada. Mucho miedo, es horrible. Hay que orar mucho. 미국행을 택하거나 다시 여기주를 택한 이민자들은 대부분 불법 루트를 통해 이동하기 때문에 쉽게 범죄의 희생양이 됩니다. Muy cansado, pero vamos bien. Vamos bien. Mañana llegamos allá en nombre de Dios. Sí, 3 días a casa. En 3 días llegamos a Colombia. 다음 날도 기상은 좋지 않았습니다. 7시간 넘게 이어지는 험난한 여정을 이민자는 묵묵히 버티고 있습니다. 렌조 씨는 비바람과 파도를 막기 위해 오랜 시간 우산을 든 채 온몸으로 가족을 감쌌습니다. 강한 비바람 속에 체온까지 떨어졌고 여성들 대부분은 탈진 상태입니다.
그렇게 7시간을 버틴 끝에 이민자들은 마침내 목적지 푸에르토 오발데아에 도착합니다. 이번 항해는 끝났지만 이들에겐 아직 또 다른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Horrible. Yo creo que eso ni se puede explicar. Lo que uno vive es horrible. Pero ya, gracias a Dios, llegamos. Horrible. Bien, ya casi llegando al destino. Ahí vamos para adelante. Todo bien. 이틀 후 이민자들은 다시 배에 오릅니다. 남은 여정은 더 위험하지만 어떤 지원이나 도움도 없습니다. 스스로 견디고 버텨야 하는 길입니다. 정말 목숨을 건 뱃길이네요.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 최근 경제 난민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경제난 때문에 고국을 떠나서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된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요즘 보면 이제 뭐 경제 난민, 기후 난민 같은 용어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엄격히 얘기하면 유엔에서 인정하는 난민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야 할 만큼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졌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것이죠. 네. 네, 최근 이제 여러 전쟁들이 세계를 휩쓸면서 난민들의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보면 전년 대비 6% 늘어나서 이제 1억 2,320만 명에 달하는데요. 세계 인구 전체로 따져보면 67명 중에 1명이 오. 난민인 셈입니다. 많아졌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난민 포용 정책을 실행한 지 올해 꼭 10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2015년 이 한 장의 사진이 전 세계를 갖다 정말 충격에 몰아넣었죠. 이 튀르키예 해변으로 쓸려온 이 3살 배기 시리아 난민 쿠르디 사진이었었는데요. 이 어린 아기의 죽음은 특히 유럽 사회의 난민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이 당시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무제한 난민 포용 정책을 발표하면서요. 이 독일은 유럽 국가들 중 가장 많은 정말 100만 명에 가까운 난민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랬었죠.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 반이민을 기치를 내세운 이 극우 정당들이 이 유럽에서 득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네. 그리고 독일마저도 최근에는 반이민 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와는 정말 상황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도 국민 정서도 완전히 왜 이렇게까지 달라진 걸까요? 이제 그 곳간에서 인심난다 이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2015년만 해도요. 유럽 경제는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독일 경제는요. 유독 괜찮았습니다. 튼튼했죠. 예, 독일의 성장률도 양호했고요. 실업률도 낮은 수준이었었죠. 네. 그런데 코로나 사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요. 예, 독일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고 경기 침체에도 진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난민들이 이 독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사람의 심리가 내 몫을 왜 난민한테까지 줘야 돼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팍팍해지죠.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독일 정부는요 국경 검문소에서 경찰을 배치해서 난민들의 망명을 막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심지어 네덜란드의 한 마을에서는요 주민들이 직접 자경단까지 만들어서 난민이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이제 경비를 선다고 합니다. 자경단을 조직할 정도로요. 네. 예, 보충을 조금 하자면요. 지금 이제 요즘 이제 반난민 정책이 점점 이제 그 힘을 얻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네. 정책적으로 난민을 받은 독일을 제외하면 이탈리아나 폴란드 같이 EU의 이 국경 지역을 형성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네. 이 국가들이 일방적으로 난민 수용의 부담을 짊어지게 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거죠. 네.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제 한 여론조사에서 유럽인 10명 중에 7명이 이민자가 너무 많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네. 비슷한 시기에 그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해서는 71%가 지원을 찬성한다라고 했다는 거죠. 우크라이나는 찬성이요? 네, 이걸 이게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유럽 국가들이 자신들과 비슷한 문화와 종교를 공유하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에 대한 태도와 다른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중동 난민들에 대한 태도가 네, 어떻게 대비되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잣대가 다르네요. 네, 이제 여기에는 좀 강력 범죄도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했다 합니다. 네. 2020년 프랑스에서는요, 이 한 중학교 역사 선생님이 길거리에서 체첸 출신 난민에게 참수를 당하는 정말 끔찍한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이 유럽 사회가 정말 큰 충격에 빠졌었는데요. 기억납니다. 예, 유럽의 다른 나라 역시 무차별 칼부림과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와 연계된 범죄가 발생하면서 이 반난민 정서가 유럽 전역에 이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물론 이 난민과 범죄 증가는 이제 아무런 뭐 상관관계가 없다, 뭐 이제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지만은요, 이게 이제 흉악 범죄 뉴스를 접하는 국민들 시각에서 봤었을 때는 분명히 체감상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난민 문제 해결할 방법은 도대체 뭘까요, 교수님? 올해 세계 난민의 날 슬로건이 난민과의 연대입니다. 네. 사실 국제사회가 난민 보호를 인도적 지원으로 눈가림하는 사이에 내전, 빈곤, 독재 같은 이제 근본적 문제 해결에는 방치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저는 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거는 스스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네. 난민들이 스스로 일하고 배우고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서 다 같이 문제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열리고 사회 통합도 뒤따라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해 봅니다.